원희룡 지사가 휴양형 주거단지 무효 판결은 행정의 과오라며 사과했습니다.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행자부의 긴급 요청에 따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4.3 평화상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표적 감사와 4.3 흔들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내일로 1주기를 맞습니다. 제주 지역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곶자왈이 훼손됐습니다.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은 명백한 행정 과오라고 인정했습니다.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야당의 반대 당론이 있기 때문에 5단계 제도 개선에 포함시키는 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의 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온 지 25일 만에 열린 제주도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가 행정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거기에는 우리 행정당국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개입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JDC를 통제하자는 제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JDC 자체 시행 계획이 제주국제다이슈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도의 승인과 즉 도지사의 승인과 도의 통제는 받아야지 않느냐. 당장 저희가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권한은 없지만 문제제기 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는 중앙정부와도 논의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사님이 찬성이냐 반대냐 말씀하셔도 안장치를 전제로 하든 어쨌든 지금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그 학교의 충실한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의 논의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그게 전제된다면 저희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절차적으로 신중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공식 입장입니다. 원 지사는 4.3 추념식에서 추모곡이 바뀐 것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빚어진 일이라며 제주도의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무상급식은 더욱 확대돼야 하고 옛 탐라대 부지가 중국 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긴급 감사 요청에 따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4.3 평화상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념의 잣대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처음 제정된 4.3 평화상 수상자 김석범 씨. 일본에서 1976년부터 20년 동안 4.3의 진실을 알린 화산도를 집필하는 등 국제적인 4.3 진상규명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진 역사니까 숨겨진 이걸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막 종교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이죠. 행정자치부가 문제 삼은 것은 4.3 평화상 수상연설. 친일파, 민족 반역자 세력을 바탕으로 한 이승만 정부. 제주도민의 저항은 내외 침공자에 대한 방어항쟁 등의 표현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보수 농객인 조갑재 씨도 이승만 독재 정권의 근간이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이며 해방 후 경찰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3이 항쟁이라는 표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당시 쓰기도 했습니다. 보수단체는 김석범 씨의 조총련 경력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미 40여 년 전인 1968년에 탈퇴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오셨던 분에게 드리는 게 타당하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거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저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희생자 재심사 논란과 위패 철거 문제에 이어 평화상까지 정부가 개입하면서 4.3의 시계가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행정자치부는 4.3 평화상 수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 요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교포 소설가 김석범 씨의 4.3 해결에 대한 헌신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데도 수상소감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감사를 요청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이번 감사가 이념 논쟁을 통해 4.3을 행자부의 입맛대로 요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내일이면 1년을 맞습니다. 제주 지역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은 채 아직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세월호 생존자들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월호 피해 상담소. 매주 2차례 미술 치료와 상담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생존자는 22명. 대부분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생계수단이었던 화물차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면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올해는 생계비 지원도 끊겨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 달부터 전화비도 못 내요, 나는. 돈 다 떨어져서 돈 전부 다 썼고 벌어놓은 거 다 썼고 나는 깝깝합니다, 진짜. 정부에서 뭐 했는지. 참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도 여전합니다. 그때를 어떻게 이제 계속 학생들 보면 그 학생들이 생각나고 그 창문을 보면 창문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는데 저한테 그냥 어떻게 잊으라고 그걸 쉽게 그런 고통이 있는데 남들은 아직도 모르죠. 다 해결된 줄만 알고 고통에서 헤어난 줄만 알지.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귀농하던 제주도민 실종자 권재근 씨의 가족은 1년째 팽목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잊혀질까 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년이 다 되니까 4월 달부터 이렇게 많이 왔는데 3월, 2월은 그래도 계속 왔어요. 이제 여기 시차로로 이제 분향소 들리러 오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제주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일 오후 1시에 제주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 광장에서 교사와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잊지 않겠습니다를 주제로 세월호 1주기 추모식을 엽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제주 지역 대책회의도 내일 저녁 6시부터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진실을 인양하라라는 주제로 추모 문화제를 엽니다.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과정에서 또다시 곶자왈이 파헤쳐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경 안덕곶자왈에 포함되는 중산간 지대. 숲 한가운데로 큰 길이 뚫렸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는 통째로 꺾여 나갔고 이끼가 자라던 바닥은 비포장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이 길은 사업자 측이 풍력 발전기를 짓기에 앞서 지질 조사를 하기 위해 낸 길입니다. 곶자왈 한가운데로 300m가 넘는 길이 뻥 뚫렸습니다. 이곳은 상명 풍력발전지구가 들어서는 곳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이 발전기 7기를 설치하려고 지난 13일부터 지질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곶자왈 수천 제곱미터가 훼손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폭이 9m인데 9m 그 폭은 다 벌목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물론 이게 미관상 그렇게 보기가 안 좋은데 저희가 이제 허가부지 개발 면적 안에서 벌목을 다 해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환경단체는 이미 지반이 파괴돼 조사가 끝난 뒤에도 복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곶자왈의 풍력 발전기를 허가해 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 도로, 그러니까 9m의 폭으로 인해서 지금 이 양쪽에 보여지는 이 그 숲이 결론적으로는 잘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상명 풍력발전지구는 경관 심의부터 지구 지정까지 경관 훼손과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곳입니다.
지질 조사가 끝난 뒤 앞으로 풍력 발전기가 들어설 경우 더 많은 고자왈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중산 간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상가리 관광지 개발 사업이 모레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받게 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환경단체들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보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심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원희룡 지사는 도민에게 약속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상가리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조금 지원 대상자 1,483명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자치경찰 입회 아래 공개 추첨을 실시했고 추첨 결과는 모레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3,200여 명이 신청해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승용차는 2,200만 원, 화물차는 1,7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최근 보육교사의 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귀포 시내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공립 어린이집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보육교사 수당 횡령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해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자 공모에서 단독 응모했던 A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주 MBC가 보도한 횡령 의혹과 함께 공립 어린이집 위탁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당선자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또 다른 당선자 등 11명에 대한 수사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합장 당선자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30일 안에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항운노조 조합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항운노조 사무실과 임원 자택 등에서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